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원래 말이 많은 게 정치권이라고 하는데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지금 말의 성찬입니다. 당연히 구태 언어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자, 어제 오늘은 이 선거를 관리해야 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를 외치는 건배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유은혜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죠. 대통령이 정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관건 선거로 치르려 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 안보가 겨우 고비를 넘나 했는데 곧바로 이제 말폭탄들이 터지고 있네요. 네. 네, 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 새누리당이 이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국회의원들 이제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연찬회를 이제 가진 건데 거기서 이제 건배사를 이제 하면서 본인이 총선 외치면 이제 의원들이 필승 이렇게 화답을 하도록 이렇게 건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분이 지금 맡고 있는 분야가 지자체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를 진행하게 되면 그 선거 실무도 실제로 다 진행하는 그런 부서의 장관께서 여당의 그 연찬회 자리에 가서 총선 승리라고 외쳤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는 여당 편이다. 지금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분이 이제 이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지금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막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굳이 할 필요까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여당에서는 일단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덕담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분이 지금 경주가 고향이라는데 내년 총선 생각이 또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정치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건배사 가운데서 굳이 이거를 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건배사 좋은 건배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굳이 선거 관련한 거 아니더라도 할 얘기도 많은 것이고요. 그런데 굳이 총선을 딱 집어서 필승을 이제 하자고 이렇게 건배사를 한 데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네.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또 이게 내년 총선하고 얼마 좀 안 남았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가을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다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저도 총선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자, 어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 다 모아놨고 대통령이 오찬을 했는데 첫 마디가 연찬회들 잘 치르셨나요? 그랬는데 이 얘기 보면 잘 못 치른 거네요. 사고 쳤네요. 자, 최경환 부총리도 이 특강에서 한 얘기가 지금 구설수에 오는데 어떤 말인지 들어보죠.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야당에서는 최근에 이거 안보 이슈로 지금 현 정권에게 이슈를 선점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반격의 카드로 보는 모양이죠. 지금 해임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정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네. 또 선관위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네, 정치적으로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네. 이게 이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사실은 보자면 이게 경제성장률이 너무 낮으면 결국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이 총선 치르는데 힘든데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어찌됐건 유지를 시켜서 당이 총선에서 이기는데 기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직접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아직 이제 선거까지 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뭐 최고위원회 비공개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한명숙 전 총리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보라. 또 8억 8천만 원에 이르는 이 추징금을 좀 모금을 해서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 출신의 당대표가 이 대법원 판결을 좀 정면으로 거부하고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치주의 정신에 기본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치적인 거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가능은 할 수 있겠죠. 뭐 돈을 네. 모금해가지고 뭐 도와주고 하는 게 가능은 할 수 있으나 그게 이제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따져보자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뭐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부정 불법 자금 받은 사건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박기춘 이제 전 원내대표가 돈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지금 자진 탈당까지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일이 불거지면 보통 검찰이 기소 단계에 가게 되면 기소를 하게 되면 보통은 출당시키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진 탈당하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런 그 자진 탈당도 없었고 출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대법관 13명이 어찌됐건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을 100%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 위법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취해야 될 조치는 한명숙 전 총리를 출당시켜야 되는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오히려 구명 활동에 나서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그동안 정치권의 관행하고도 안 맞고 민심을 하고 정면으로 이게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가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